9년 전 호주에게 연장전 끝에 패해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던 손흥민이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아라크라에 위치한 알 자누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를 2대1로 역전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4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4-4-2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손흥민과 조규성이 최전방에 배치됐고 황희찬, 박용우, 황인범, 이강인이 중원을 형성했습니다. 포백은 서령우,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이 짝을 이뤘고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습니다. 호주는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습니다. 크레이그 구신, 미첼 듀크, 마틴 보일이 공격을 형성했고 잭슨 어빈, 키아누 바쿠스, 코너 맥커프가 중원을 담당했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아지즈 베이치, 해리 수타, 카이 롤스, 너세니얼 애킨슨이 출전했고 골키퍼로는 매튜 라이언이 출전했습니다. 먼저 실점을 내준 건 한국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슈팅을 연계로 마감하면서 호주가 준비한 수비 전술을 전혀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전반 42분 황인범이 패스 미스를 범하면서 결국 골을 헌납했습니다. 후반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좌우 풀백을 조금 높은 위치로 전진시킨 것 외에는 큰 변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손흥민도 고전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중앙과 좌측면을 빠르게 오가며 계속해서 기회를 엿봤지만 5명 이상 달라붙는 호주의 강한 수비력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후반전 추가 시간 종료 직전까지 호주의 질식 수비를 뚫지 못하고 0대1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이 필사적인 드리블로 페널티킥을 얻어냈고 키커로 나선 황희찬이 이를 성공시키며 1대1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6분 황희찬의 페널티킥으로 1대1 동점을 만든 후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간 한국이 결국 첫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주인공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연장 전반 14분 환상적인 오른발 프리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의 골이라 해도 손색 없는 그림 같은 프리킥 역전골이었습니다. 한국은 연장 전반 내내 호주의 맹공을 가하며 경기 주도권을 틀어쥐었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손흥민이 프리킥 기회를 얻어 특유의 강력한 슛으로 골키퍼가 손 쓸 수 없는 궤적을 그리며 공을 골대 구석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9년 전 호주와 아시안컵 결승에서 분패하며 눈물을 쏟았던 손흥민이 극적으로 한국 4강행을 이끈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영국 유명 스포츠 매체는 손흥민에 관한 기사를 내보내며 알려지지 않은 손흥민에 대한 노고에 대해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손흥민이 9년 전 호주에게 당한 패배를 제대로 갚아줬다.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8강전을 치른 한국이 호주에게 2대1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한국은 8강을 넘어 4강에서 요르단과 결승을 다투게 됐다. 한국은 지난 16강전에서도 120분의 혈투를 벌였다. 사우디를 상대로 0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추가 시간 8분에야 동점골이 나왔다. 결국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나지 않았고 승부차기에서야 승리를 확정지을 수 있었다. 손흥민, 이강인 등 한국을 대표하는 풀타임을 뛴 선수들은 2시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라운드를 내려오지 못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심한 탈수 증세까지 보였고 긴 도핑 테스트를 거치기도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쓰러지지 않았다. 16강전 직후 영국 취재진과 만나 호주전 서력을 다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2015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 모든 걸 쏟겠다고 했고 그 말을 정확히 지켜냈다. 경기 하루 전날에는 웃는 얼굴로 훈련에 임한 채 힘든 기색도 내지 않았지만 손흥민의 몸은 다소 무거워 보였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를 정신력으로 이겨냈다. 전반전에 아쉬운 터치로 볼을 몇 차례 잃었지만 후반전은 달랐다. 후반전에는 속도를 올려 한국의 역습을 여러 번 이끌었고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에서도 침투와 돌파로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승리를 원한 건 아니었다. 단 이렇게 승리하면 팀 분위기가 올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도전 정신에 감명받았다. 페널티킥은 유도한 것이 맞다. 후반 막바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갔는데 상대 수비가 위험한 태클을 했다. 항상 그런 움직임을 노렸다. 프리킥 상황에서 대해서도 이강인과 얘기를 많이 나눴다.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라며 골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영국뿐만 아니라 9년 전 서름을 딛고 이겨낸 막내 손흥민의 승리에 많은 해외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후반에 이어 연장 전후반까지 120분 동안 투혼을 발휘한 뒤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한참이나 눈물을 흘린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 내용입니다. 이런 승리는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이기는 것 자체가 팀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선수들의 희생과 도전 정신에 감명받았습니다. 선수들의 투혼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페널티킥을 얻은 상황에 대해 말하자면 경기를 하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선수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격수로서 페널티 박스에 들어가면 그런 움직임을 항상 가져갔습니다. 마침 상대 수비수가 위험한 태클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페널티킥을 직접 차지 않고 황희찬에게 맡긴 건 누가 찰 것인지 황희찬 선수와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에선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뒀지만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김민재가 경고 누적으로 요르단전에 출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번 대회 내내 경고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부터 김민재, 손흥민, 박용우, 조규성, 이기재가 경고를 받았고 2차전 요르단전에서는 황인범과 오현규, 3차전 말레이시아전에서는 이재성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16강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도 이강인과 김영권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호주전에서 후반전 추가 시간 김민재가 경고를 받으며 김민재의 4강 요르단전 출전이 좌절됐습니다. 다른 9명의 선수가 경고 누적에 대한 부담을 덜고 4강전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당장 요르단전에서 수비의 핵심인 김민재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해당 경기가 끝난 후 달린 해외 축구 팬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한국은 사우디전에 이어서 이번 호주전까지 120분 풀타임을 뛴 게 아닌가? 충분히 쉬지도 못한 채 또 다시 120분 풀타임이라니 정말 놀랍다. 그럼에도 전혀 지쳐 보이지 않았다. 놀라운 정신력과 체력, 그리고 열정이 한국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 같다. 아무리 봐도 한국이 딱히 전술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건가 싶다. 그게 맞다면 클린스만 감독 때문에 선수들만 고생하는 게 아닌가 싶다. 한국 축구를 응원하는 캐나다 팬으로서 손흥민의 마지막 날 보니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황희찬이 부상으로 다음 경기에 못 나오는 게 아닐까 걱정되기도 하고 강력한 수비수 김민재가 빠질 거라 한국은 대책이 필요하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다음에도 연장전을 한다면 이건 영화로 만들어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런 극적인 드라마를 만드는 게 취미인 건가? 이번 승리가 더욱 뜻깊은 것은 2015년 호주 대회 결승전 이후 9년 만에 따낸 한국의 승리라는 점입니다. 호주를 꺾은 한국 대표팀은 오는 7일 요르단과 4강전을 펼칩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한국 축구 대표팀 전원 부상 없이 무사히 귀국하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